자, 문제집 받으셨죠? 총 3권 나갈 거고요. 350문제 정도 풀 겁니다. 이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풀 때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하냐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놔야겠죠. 기출제된 내용이 있어요. 기출제된 내용을 가지고 만든 문제,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내용 가지고 만든 문제, 이게 다 포함되려면 한 350문제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350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주 정도 더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이제 보통 기출문제를 보면 한 회에 한두 문제 정도는 계산이 복잡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씩 냅니다. 그렇게. 그래서 계산 복잡한 문제도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350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 좋은 문제를 가지고 해야겠죠. 좋은 문제. 좋은 문제의 대명사가 박진성 화학, 박진성 유기, 이게 좋은 문제잖아요. 좋은 문제란 뭐야? 너 왜 일로 왔어? 너 내가 이거 보여요? 그럼 네가 네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화면 보니까 안 보이더라. 너 여기서 그냥 칠판 보고 네 한 거지? 화면에 가렸더만 앞에 머리에. 알았어. 자, 좋은 문제란 뭐냐면 기출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좋은 거예요. 왜 박진성이 떴냐면 박진성 문제풀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박진성 문제 비슷한 게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풀 수 있겠어요. 좋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 없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도로 운전하려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막 레이스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필요 없는 문제는, 그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험에서 나올 만한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빠짐없이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어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고 작년 문제에서 50% 정도 교체됐어요. 그리고 한 주 정도 더 보강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빼는 것보다는 한 주 정도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주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자투를 고득점했던 선배의 입장에서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죠. 문제풀이 때부터. 물리 공부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난 물리 원래 잘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리 공부하는 방법을 말해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 제 물리 공부 방법은 그냥 7월 달에 복사집 가서 5일씩 문제집 풀이된 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한번 쑥 풀어보고 메가MD 모의고사 2번 봤는데 둘 다 맞길래 그냥 시험장 갔는데 다 맞았어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화학이랑 유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했던 거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화학 유기를 박진성 수업을 들었어요. 사실 박진성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독보적인 일탄 아니었어. 수강생이 나 정도 됐어, 나 정도. 그러니까 1등은 아니죠. 많긴 하지만. 뜨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저도 추천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박 선생님이 강의하던 이지 디트라는 학원에는 생물 선생이 없었어,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학원인 거야. 생물이 아예 없어. 생물이 없는 학원이야. 그래서 종합반이 2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독서실 비랑 해보니까 싸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어차피 다른 박 생물 들으니까. 근데 내가 박 선생님 처음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종합반 끊기 전에
내가 우연히 그분 수업을 듣고 그분 수업이 처음에 몇 명 안 돼서 기본반이라 한 10명 정도 됐나? 근데 여기 강남 그 교보문고에서 마주친 거예요. 계산대에서 선생님이. 이만큼 책을 사가지고. 근데 뭐 계산 띡띡 하는 거니까 뭐 10만 원, 12만 원 이래 책이 원서인데. 그냥 괜히 말 걸고 싶어가지고, 아, 선생님 뭐 이렇게 비싼 책을 많이 사세요? 그랬더니, 무표정하게 문제 하나에 좋은 문제를 누가 나한테 10만 원에 사라고 하면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책 하나 보고 문제 하나씩 내. 근데 그 포스가 이 사람은 정말 믿어도 되겠다. 정말 열심히 문제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믿고 들었습니다. 믿고 들었는데 제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월부터 화학 6일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 시작반이 있었어요. 7월 문풀 시작반. 그땐 박진성 1타가 아니었으니까 7월에도 문제풀이 시작반이 있었어요. 실강. 많이 벌어야지. 1타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학이랑 6이 둘 다 6주 과정으로 시작반이었어. 시작, 실강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갈 때 보통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잖아요. 20문제씩 풀으라고 그래. 그럼 20문제를 풀면은 보통 한 절반 정도 풀고 그 절반 푼 거에 있어서도 막 틀리는 게 막 있었어요. 나랑 같이 이 수업을 시작반을 들었던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성균관대 약대 나온 애인데 원래 화학을 잘해. 유기도 잘하겠죠. 약대 나왔으니까. 공부도 성적도 좋았던 애야. 그래가지고 걔는 20문제를 풀면은 한두 문제 빼곤 다 풀어. 푼 건 다 맞춰요. 근데 나는 이제 절반밖에 못 풀고 푼 거에서도 다 맞추진 못해요. 걔랑 나랑 둘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번 풀고 들어가면 이해는 다 돼. 수업 들으면 이해는 다 돼요. 그 이해한 다음에 그 박 선생님 문제집하고 기출문제집 이 둘을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풀었습니다. 외울 정도로.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이제 수업을 듣죠. 그럼 집에 가서 복습을 하잖아. 이 문제집을 펴놓고 다시 풀어봐. 안 풀린다? 그럼 이렇게 옆에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3M에서 나온 거. 그걸 붙여요. 다시 풀어봤는데 풀린다? 그러면 안 붙여. 그럼 이렇게 뚜루루루 붙겠죠? 못 푼 문제들이. 그럼 또 다시 풀어봐. 앞에서부터. 그래서 풀리면 띄어요. 이제 풀리면 띄어. 그래서 난 다 띄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다 띄어질 때까지. 그리고 다 띄어지면 처음부터 다 쭉 풀어봐. 그럼 또 안 풀리는 게 있죠. 까먹어서. 그럼 또 붙여. 그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2달 동안. 그 짓을 계속해서 이 두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시험 봤는데 그 잘하던 친구는 화학 하나 틀리고 나는 2개 틀렸어. 비슷하죠? 실력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실력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갔어. 자, 무슨 소리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 뭐 4월에 문제풀이 시작하는데 나는 5월에 시작해서 좀 늦은 거 아니냐, 혹은 6월에 시작해서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7월에 시작해도 잘 볼 수 있어요. 그 2달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1달, 2달 일찍 시작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1년, 2년 일찍 시작하는 애들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4월에 시작했다고 올해 4월에 시작한 사람보다 잘 보는 게 아니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출문제와 제 문제집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면 돼. 자,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든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기출문제를 가져와. 여러분한테. 야, 이거 좀 풀어줘. 이거 수르륵. 그러면 여러분 물리 잘 봅니다. 많이 틀려야 2개야. 하나 틀려야 하나. 그렇게 하면. 근데 친구가 기출문제 혹은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푸냐. 못 봅니다, 그러면. 이거 풀었던 건데 못 봐요. 그렇게 하면.